심화 과정, 그러니까 3월, 4월 과정은 연동 과정인데 좀 패턴이 다르죠. 3월에 우리의 목표가 있고 4월에 목표가 있어요. 3, 4월이 또 굉장히 많이 달라요. 국면이 많이 달라요. 4월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쓰기 시작을 해야 돼. 모의고사 과정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전 대비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도 3월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지는 과정이에요.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 아직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4월 목표는 제가 또 4월에 알려드릴게요. 그때는 국면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제가 3월 목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3월에 우리의 목표는 1, 2월에 우리의 목표가 유형을 정리하는 거였는데 이제 3월에는 그 유형과 관련해서는 자생력을 확보하는 시기다. 자생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동안에는 제가 손을 잡고 여러분들을 끌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죠? 손을 붙들고 일로 가요. 일로 가요. 예시 답안 주고 이렇게 써야죠. 왜 이렇게 써요?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손을 잡고 다녔지만 이제는 손을 제가 살 놓을 거예요. 살 놓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나 뒤에서 볼 거예요. 어디로 절로 가나 일로 가나 왜 절로 가지? 물어봐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시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글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논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갈 거잖아요. 저를 설득시키면 제가 오케이를 해드릴 거고 설득이 논리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기는 더 다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유형을 우리가 요약부터 시작해서 요약, 비교, 평가, 조건논증, 종합논증을 토대로 사례형 조건논증, 종합논증까지 5개, 6개, 7개를 다뤘어요. 근데 사례형은 원리가 같으니까 유형으로 보면 크게 5개 유형이죠. 그 5개 유형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사례형 1회 기출문제 기본과정 마지막 시간에 접해봤지만 어때요? 접근이 좀 불가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형에 대한 이해를 잘 갖춘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써봐야 돼요. 그래서 숙제가 오늘부터도 나가요. 나가는데 예시 답안이 없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써가지고 오셔야 돼요. 5개 유형인데 앞에 것들 빼고 핵심 유형은 조건논증, 종합논증, 양태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연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논증, 종합논증 안에 앞에 요약, 비교, 평가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건논증, 종합논증 형태로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와야 돼요. 그래서 유형은 여러분들이 자생력을 갖는 시기다. 시간이나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50분에 이거 다 해와야 되는 아니요. 2시간 걸려도 되고 오늘 생각하다 내일 또 생각하다 또 써도 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간은 많이 가지고 논리에 대한 주제에 대한 생각 많이 하고 쓰는 시기예요. 이제 시간제면서 쓰는 건 4월부터 들어갈 거예요. 뒤죽박죽 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논리 연습을 잘 해놓고 내가 나름대로 개요짜는 훈련을 잘 해놔야 4월에 안정적으로 들어가요. 막 3월부터 나는 50분 안에 다 해볼 거야. 아니에요. 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수업을 할 거예요. 3월의 핵심 목표는 여기예요. 왜 우리가 이 주제를 정리해야 되느냐. 그리고 주제를 도대체 어떻게 정리한다는 거냐. 그 많은 주제를. 그래서 특단의 어떤 커리큘럼 체계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지금 대상으로 삼고 접근을 해야 되는 조건인데 그래도 논술에서는 제한적인 틀이 있어요. 프리즘의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좀 정리를 할 건데 요 주제 정리 시간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주제 수업은 재미나게 하려면 엄청 재미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막 토론도 해볼 수 있고 비디오 상영도 막 하고 음악도 들어보고 막 이러면서 재미나게 할 수 있는 수업인데 우리는 여건상 그렇게 할 수가 도저히 없고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더 체계화해서 집어 넣어드려야 돼요. 막 구겨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재미나게는 못해요. 재미나게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제가 요 4주 동안에 떠드는 모든 얘기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반드시 지루하던 뭐 지루하지 않던 내 전공과 관련이 있던 없던 반드시 여러분들이 흡수하고 있어야 될 필수 주제군을 추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루하다고 졸면 안 돼요. 그 개념 하나 날아가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주제 정리를 제가 해드릴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무엇을 할 것인가 좀 이따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 건데 주제 수업을 우리는 3월 내내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선생이 떠드는 그 얘기들은 필수적으로 내가 알아야 될 전제 조건들의 개념들이다 아니면 이해도다. 그거를 딱 추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우리는 잡고 갈 거고 여러분들이 3월 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유형에 대한 혼자서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고 주제에 대해서 그래도 논제를 봤을 때 면접하고도 직결이 돼요. 이 주제군은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 포스트리트 할 때 정말 면접 주제 커버하려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거에 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겠다. 다 선생이 떠드는 저 4주 동안 떠드는 저 얘기들은 적어도 내 걸로 다 흡수하겠다. 그건 언어 추리하고도 직결돼요. 선생님들이 지문을 선택을 하실 때 요런 체계성 안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되는 대로 고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제 수업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시죠? 왜 제가 당부를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자니까. 문제풀이도 안 하고 선생님이 계속 떠들면 여러분들이 자니까. 자기 딱 좋은 조건이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확보를 하는데 4개의 주제를 할 거고 왜 이런 식으로 선생이 축을 깔았는가? 여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기본과정 1차 시에도 얘기했던 얘기들 또는 기본과정에서 기출문제 풀면서 나왔던 애들의 주제를 살피면서 살짝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축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요거를 왜 먼저 하는지도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주제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세상의 모든 학문의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한 차 시에 다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죠? 왜 인문과학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리트 시험을 친다면 사회과학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핵심적인 키워드나 분야로 잡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가? 자연과학에서는 무엇을 키워드로 잡아야 되는가? 결국은 인간, 사회, 자연 요 조건. 요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거고 그것들이 법하고 어떤 관계? 얘가 달라붙어요. 얘가 달라붙으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 이게 없으면 정말 세상의 모든 학문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딱 제안을 해줘요. 얘가 바라보는 인간, 얘가 바라보는 사회, 얘가 바라보는 자연만 필수적으로 흡수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좀 한숨 돌릴 수 있다.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다 어떻게 우리가 한 달 동안 얘가 있으니까 다행이다. 정리가 될 수 있다. 이 구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흐름을 탈 건데 왜 이런 흐름을 타는가부터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요. 이게 가이드라인 평가원 측의 평가 측정치 가이드라인이었죠. 우리 기본 때 봤었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정리했나요? 지금 기본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를 끝냈죠. 이제 우리가 내용 영역으로 내려서 이쪽이 남은 거예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걸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유가 얘가 이렇게 하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얘를 연습을 하면서 얘를 정리를 하는 시점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유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얘기들을 했느냐? 쭉 이렇게 과정을 펼치면서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유형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유형 정리를 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했는지 문제를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인도 문제가 들어왔어요. 폭력 문제가 들어왔었어요. 조건원 중에서 애국가 문제하고 VR 매체 문제가 왔었어요. A 도시의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왔었어요. 사례형으로 들어와서는 우리가 2세트씩 했었어요. 예시문항으로서 빈보를 했었고 종합논증으로 조건논증으로 구청의 1안 2안 문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출로 1번에서 조건논증으로 택시기사 문제를 했었고 2번에서 그 A 그 협동조합 기업 문제를 했었고
문제로 기억하면 이 유형들이 안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애들은 꼭 문제 유형과 아울러서 기억을 해놓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별로 찾아 들어가서 보완하거나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정리가 끝났고 그다음에 이 요약 비교 평가하고 조건 논증 종합 논증이 사례형과 어떤 관계가 맺어지느냐 다 쏟아져 들어간다. 어디로? 사례형 항아리로 애들이 이 5명이 다 쏟아져 들어가서 이 사례형 패턴의 질문 방식으로 질문이 들어오는 것뿐이지 논증 체계가 바뀌는 게 아니다. 사례형이라는 논증 체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헷갈리면 안 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목표 지점인 법학 적성 시험의 목표 지점인 논증을 잘 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뭘 갈고 닦고 있는 거예요.